녹초가 돼서 들어와가지고 빨래도 해야 돼? 많이 힘들었어요? 저보다 아빠가 더 힘들어요. 아 진짜? 이거 편집! 자! 딱 꽂혔어요. 하나 둘 셋!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시영군입니다. 채널에서 80분 넘게 만났는데 초등학교 5학년은 진짜 제일 어린 다덕이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든의 부자라이더를 운영하고 있는 에이든이고요. 집에서 재택근무로 온라인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에이든님이 이제 아들분을 전도를 했겠죠, 당연히.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는 아들 때문에 자전거를 시작한 게 아 정말요? 네, 일단 입문은 제가 시켰어요. 왜냐면 어릴 때 이제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연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외삼촌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자전거 한 대를, 펫바이크를. 그걸 이제 타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 타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같이 타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기껏해야 1년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전거 입문한 지가 초등학교 전부터 입문을 했으니까 펫바이크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4년 정도 되는 거죠. 선배님이시네요. 그렇죠. 자전거 선배죠. 와. 가르치긴 제가 가르쳤지만 실력은 저보다 더 출-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때가 21년 코로나 때여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좀 발은 좀 째자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어요. 자전거를 같이 타기로 해서 급하게 자전거가 필요했어요. 전 자전거가 없었거든요. 근데 재난지원금이 나와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자전거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이제 집 앞 자전거 매장에서 샀어요.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네. 입문하신 분. 코로나로 입문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능내역을 가서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이 능내역에 그 부스가 있잖아요. 인증센터가. 그래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장 찍는 거에 딱 꽂혔어요. 도장 찍고 스탬프 투어하는 것들 좋아요. 찍는 게 좋은 거 아니면 뭘 받는 게 좋은 거?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국토종주를 하면 도장을 다 찍어주고 마지막에 인증서를 주고 메달을 준다. 꽂힌 거예요. 일단 제일 유명한 건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633km 종주가 제일 유명하고요. 국계 국토 종주라고 하고 그 코스 안에 한강, 남한강, 세제 종주길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출발하기 3일 전에 미리 출발을 했어요. 그 아라부터 흑섬 컴플렉스까지 그 정도까지 한번 타봤어요. 다녀오면 얘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거리가 대충 나올 거고 그래서 그 거리를 계산을 해서 이제 일정을 잡았어요. 총 그 기간을 얼마나? 기간은 처음에 예상은 열흘 정도 잡고 계획을 짰고요. 중간중간에 조금씩 단축되고 그런 게 있어서 총 7박 8일? 그럼 7박 8일 안에 633km를 네. 갔다 오신 거죠? 네. 네. 하루에 얼마 정도 타시고? 하루에 60km? 70km? 그 정도 타고 좀 많이 탄 날은 한 90km 가까이 타고 아니 그 아까 펫바이크로 시작했다 그랬는데 국토종주는 그럼 뭘로 갔다 오셨어요? 국토종주를 처음 계획했을 때 용돈을 모아갖고 50만 원짜리 로드를 하나 샀었어요. 근데 그게 바퀴가 얇고 힘들고 그래갖고 국토종주를 본격적으로 갈 때는 아빠 거 자전거를 물려받고 아빠 거는 이제 엄마 미니벨로를 빌려갖고 갔어요. 에이드님도 미니벨로로 그러면 종주를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저는 어쩔 수 없이 미니벨로로 또한 대단하네요. 네. 계획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계획할 때는 일단 지도가 제일 중요했어요. 뚝섬까지는 인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광나루 인증센터니까 거기서부터 계산을 해서 한 50에서 70km 정도 되는 거리에 포지션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인증서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이제 거기서 숙소를 이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급이 좀 많이 불편해요. 서울하고 양평까지는 괜찮은데 여주 넘어가서 밑으로 내려가면 정말 없어요, 뭐가. 길을 벗어나서 멀리 가기에는 또 힘들고 아이들이. 그래서 아빠가 좀 짐을 많이 챙겨야 돼요. 소세지, 양갱, 파워젤, 포도당 캔디, 그다음에 음료수들. 보급이 그럼 되게 많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배낭이. 근데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가방을 두 가지를 들고 갔는데 이거는 다들 아시는 새들백. 여기에 이제 필요한 충전기라든지 옷까지 비상식량을 채웠어요. 그리고 자전거, 저는 미니벨로를 탔으니까 미니벨로 앞에 가방을 하나 또 달아서 거기에 배터리라든지 필요한 간식거리도 거기 또 조그맣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넣고 수첩, 지갑 뭐 이런 것들을 잔뜩 넣었어요. 시연이도 잔뜩 메고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아빠가
좀 희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희생이라기보다 당연한 것 같아요. 대박. 숙소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숙소는 이제 어디서 그 주무셨어요? 인증센터 부스 안에 보면 숙박업소들 이 광고들이 붙어 있기도 해요. 민박집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저는 카페에서 후기를 보고 아 여기가 좋다더라. 확실히 보고 가니까 좋아요. 주로 민박을 이용하셨어요? 모텔하고 게스트하우스하고 그렇게 이용을 했어요. 그럼 궁금한 게 그런 데는 자전거 반입이 돼요? 거기는 워낙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이라 자전거는 그냥 당연히 갖고 올라가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옷은 최소한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입고 가는 옷 하나 하고 숙소에서 입을 옷하고 딱 2벌만 더 챙겨가면 짐이에요. 무거워요. 그냥 짐. 얘는 가서 저녁에 이제 세탁을 하고 말려요. 그리고 아침에 입어요 다시. 바쁘다 이게. 바빠요. 아 왜냐면 욕조가 돼서 들어와가지고 빨래도 해야 돼. 세탁기가 다 구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편했어요. 너무 늦게까지 라이딩을 하면 애가 힘들고 하니까 보통 한 4시, 늦어도 5시 정도에는 숙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그때 들어가자마자 씻고 세탁하고 주변에 이제 먹을 데 있으면 나가서 식사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저보다 아빠가 더 힘들어요. 아 진짜? 이거 편집 짜! 뭐가 이렇게 힘드셨어요? 힘들어요. 제가 좀 디스크가 허리가 좀 안 좋아요. 협착이 좀 있어서 그것도 좀 불편하고 이게 솔직히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보다 처음 종주 시작하는 날 집에서 알아서의 관문까지 대중교통으로 점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엘리베이터 이용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노약자분들하고 뭐 장애인분 타는 걸 평소에 염두에 두다 보니까 자전거를 들고 내려가는 생각밖에 못 한 거예요. 계속 아빠가 한 4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짐도 많죠. 자전거가 엄청 무거우니까 얘 거는 번쩍 들고 내려가서 기다려! 그리고 올라와서 또 이걸 다 들고 내려오고 네, 몇 번 하니까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솔직히. 의외인데요? 가다가 저는 혹은 펑크가 나서 힘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네. 그러면은 좋은 점이 되게 많았나 보다. 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았고 그냥 자전거 타는 게 재밌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이거는 2개가 서로 통신이 돼요. 여기에 마이크가 있고요. 여기 스피커가 있어요. 무전기처럼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그냥 평소 대화하듯이 대화를 하면 다 들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뒤에 따라와도 얼마큼 떨어졌는지 모르고 아이가 또 앞서갈 때는 위험한 상황을 잘 못 보니까 미리 이제 아빠가 보고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쓰게 하거나 통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안전 때문에라도 이런 기능이 있는 헬멧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날씨는 어땠어요? 날씨 너무 좋았죠. 아 그래요? 적기가 있나요? 4월 중순 이후부터 5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 왜냐면 아침 저녁으로 추우니까 옷이 많아져요. 5월 중순이 넘어가면 너무 더워서 여주 지나서부터는요 그늘이 없어요. 시연이 손이 이렇게 탔어요. 반장갑 꼈나 보다. 반장갑 네. 꼈더니 133kg를 찍었어요. 네. 그때 기분. 그냥 일단 신났고요. 집 갈 수 있다 이 생각에 조금 신났고요. 시연이가 조금 허무해했던 건 있어요. 마지막 7박 8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집에 3시간 만에 SRT 타고 올라와서 네, 저도 조금 야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성취감이 들었어요 좀.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자랑했죠. 관심이 없어요. 진짜? 네, 관심 없어요 걔는. 애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이거. 손 탕커밖에. 아 정말요? 네. 저는 성취감보다 안도감. 안전하게 사고 없이 마무리했다라는 안도감이 제일 컸어요. 다행히 하나도 안 다치고, 다행이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같이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국토 종주를 언젠가 저처럼 한 번쯤은 가고 싶다 네. 라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어떤 조언이나 꿀팁? 일단은 아이하고 떠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코스를 잡을 때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라. 아이의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간은 좀 길게. 그 외에 이제 성인분들은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뭐 가는 동안에도 여러 번 만나 뵀거든요. 젊으신 분도 있고 그냥 종주가 하고 싶어서 훌쩍 떠나오신 아빠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것도 아이한테는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밥 먹다가 옆에 계신 할머니 돈을 딱 주시더니 용돈이다 하고 5,000원 주셨나? 기분 좋았겠다. 네. 아이랑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걸 아빠가 해야 되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아이하고 하고 나서 남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대화를 많이 하니까 아이하고 좀 더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고 좀 더 커서 이제 사춘기가 돼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말이 안 통하면 자전거나 타러 가자.
자연스럽게 뭐라도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자녀와의 대화 단절에 대한 문제를 많이 네, 얘기를 네.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자전거 좋아하니까 네, 많이 해소가 되고. 두 분께 종주도 다녀오시고 진짜 자전거 너무 특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는 무엇이다? 저는 자전거는 사랑이다. 저는 자전거는 행복이다. 저는 자전거를 아들 때문에 시작을 했고 아들 때문에 함께 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으면 자전거를 아마 안 탔을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는 저한테 사랑인 것 같아요. 아들 밥으로 아들 네. 밥으로 뛰어드려야겠다. 저는 그냥 자전거 타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 정말요? 너무 의미 있는 말이에요. 더 의미 있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인터뷰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자덕녀님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저도요. 항상 이 영상으로만 보다가 직접 뵈서 너무 영광이고요.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되게 편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보잘것 없는 거지만 이렇게 제가 경험했던 거를 알려드릴 수 있고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또 알려드릴 수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될 것 없다니요. 이게 얼마나 값진 경험이 어디서 들어요 어디서. 저는 그냥 대형 유튜브 채널에 출연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노력할게 더 초대형이 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자전거를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자전거를 아이만 타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재난지원금 받은 거를 산 것처럼 저렴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자전거도 있으니 그런 자전거를 좀 해서 아이와 같이 동네라도 이렇게 라이딩을 하시면 아이들과 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너무 두 분이 진짜 보기 좋았어요. 이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